안녕하세요. 소비자 핫 이슈의 조윤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표적 치료제 듀피젠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트뉴스의 홍숙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여름 휴가는 좀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예정입니다. 네,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 하면 이제 아이들한테서 약간의 증상이 뭐 가렵거나 뭐 이런 증상이 좀 나타나다가 많은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인에게 있어서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굉장히 심각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 아토피 피부염의 이 문제에 대한 얘기부터 좀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흔히들 이제 아토피 피부염, 네. 줄여서 아토피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아토피라고 네. 하면 그냥 피부에 좀 가려움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이 아토피라는 질병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정도가 약하면 그냥 피부가 약간 가려운 정도에 네. 그칠 수 있지만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은 발진이나 건조함이나 뭐 부스러기가 떨어진다거나 네, 네. 거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성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성인에게서도. 질병입니다. 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심각해요. 이 피부가 거의 뭐 다 네. 벗겨지다시피 그렇게 해서 이런 상태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실 치료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그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2014년에 그 30대 주부가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2006년에는 고등학생이 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다가 또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의 환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증상들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느 정도 숫자가 될까? 왜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중증의 상태인 분을 자주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될까 하는 게 좀 궁금했었어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가보고 설문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가 34명 중에 약 36%가 20년 이상 매일 가려움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34%.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 34%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하다 보면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는데요. 제가 미디어 세션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김규한 서울대학교 피부과 교수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90만 명의 아토피 환자를 살펴본 결과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3배가 더 높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토피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지금 흔히 말하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표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여기 이제 표에서 저희가 지금 뭐 자살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성인의 아토피 현재 상황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발제해서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건데요. 실제로 2017년에 아토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한 40만 명 정도 된다. 근데 아까 이제 한 30%에서 34% 정도가 실제로 중증을 호소하고 있다. 20년 가까이를 가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실제로 이 40만 명 중에 한 30% 정도는 우리가 좀 유추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증 상태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무슨 암이니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집중해서 주위에서 봤지만 이 중증의 성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 환자분들이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이제가 개발이 돼서 급여 때문에 이제 논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듀피젠트라는 주사제
이게 어떤 주사제인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라는 질병은 우리 몸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걸리는 질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역 체계라는 게 원래 우리 몸에는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이물질이 들어오면 네네. 여기에 대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네네. 우리가 면역 기능이라고 소위 말하는데요. 그 면역 기능이 잘못 반응해서 원래 이 면역 기능이 반응하지 말아야 될 물질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가려움이나 뭐 간지러움이나 발진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현상이 네네. 아토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아토피의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체계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는 게 근본 치료법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러한 형태로 치료가 됐던 게 아니라 그냥 증상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게 사실입니다. 뭐 가려움을 완화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스테로이드 연고가 그런 네. 가려움을 완화하는 정도의 치료인데 보통은 이게 표준 치료제로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는 명확하게 확립이 돼 있지 않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 치료의 네. 방법들이 수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랬던 와중에 이 듀피젠트라는 약물은 면역 체계를 쉽게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좀 돌리게끔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네네. 생물학적 제제의 약물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약물이 네. 개발이 네. 우리나라에서 된 건가요? 이거는 네. 그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라는 곳에서 사노피 제약사라는 곳에서 개발된 네. 약물로요. 네. 이 약물의 기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면역 기능을 약간 정상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사제 형태의 약물이거든요. 네. 이 약물인데 우리 몸에 이제 면역 물질 중에 하나인 인터루킨 4라는 물질이하고 인터루킨 4 그리고 네. 인터루킨 13이라는 네. 이 신호 전달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억제를 해서 아토피 피부염에 걸렸을 때 생길 수 있는 가려움이나 이런 면역 반응들을 나타나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네. 치료하는 생물학적 제제의 약물입니다. 네네. 그럼 지금 이제 일단 시판 허가가 떨어진 상태고 네. 우리가 구매해서 네. 주사를 맞는 것에는 현재 문제는 없는 공급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공급이 되고 네네. 있는데 여기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환자들은 급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보통 듀피젠트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제제 약물들이 그 생산 과정의 복잡성과 뭐 까다로움 때문에 약값이 사실은 비쌉니다. 네. 그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듀피젠트를 이 비싼 약값에도 불구하고 투여하시는 환자분도 있고요. 네. 본인의 부담금으로. 근데 그러기엔 사실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께서 이제 정부의 급여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찾아보니까 이 듀피젠트를 맞으려면은 한 달에 네. 그 한 210만 원? 네, 뭐 이런 정도가 든다고.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주사를 맞는 건데 네. 그렇게 했을 때 21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걸 전체적으로 다 부담해서 네.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급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사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안전성, 뭐 네. 유효성 뭐 네.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인보사 네.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런 안전성, 유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 승인이 됐고 검토가 다 됐으니까 시판허가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다 마친 상태에서 네. 의료진들도 임상 현장에 실제로 써보니 효과가 매우 드라마틱할 정도로 환자들한테 큰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꽤 주목을 받고 있고 네. 실제로 저희가 이 듀피젠트에 관한 취재 기사를 단신으로라도 짧게 올리면 네. 환자분들이 본인들의 치료 효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서 이 치료제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는 네.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그동안 그냥 보존적인 치료, 예를 들면 보습이라든가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증상 완화 정도만 해왔던 분들이 네. 사실은 아토피 피부에 한번 앓기 시작하면 평생을 거쳐서 가는 건데 그렇죠. 근본적인 어떤 치료 방식의 네. 약제가 개발이 된 건데 네. 고비용으로 지금 사용이 제한된다 하는 네. 문제인 거네요. 그럼 결국 복지부가 나서야 되는 건데 네. 급여화의 논의 과정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환자분들의 목소리가 큰 약제이기 때문에 네. 급여화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정특례라는 네.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암이나 희귀질환 같은 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국가의 지원 제도입니다. 근데 이 산정특례 제도로 이 듀피젠트라는 약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토피라는 질병이 질병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암이나 일부 희귀질환만 코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화 작업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산정 특례가 가능한 질병 코드화 자체도 현재 안 돼 있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병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급여화를 위한 과정들을 추가로 하고 그러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복지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은 이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에 대한 급여화 문제는 내년 7월 전후로 내년 7월 내년 7월 정도로 타임라인을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그 산정 특례의 문제를 좀 들여다 보니까 이게 경증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만 현재 그 조항으로 적용이 되도록 돼 있어서 오히려 정말 급여가 필요하고 치료 과정이 필요한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토피라는 질환 자체가 좀 국민들도 그렇고 좀 정부 측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암과 희귀질환에 비해서는 좀 경미한 질환으로 그동안 인식돼 왔던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증이나 중증도 아토피 질환은 거의 그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질병인데 그동안 많이 국민들이나 정부에 인식이 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토피,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의 고통에 비해서는 그 질병의 중한 정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너무 부족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오늘 일단은 복지부가 현재 뭐 내년 7월까지는 산정 특례 하고 질병 코드도 만들고 하겠다라고 발표를 일단 한 거니까 그 과정들이 근데 사실 너무 늦네요. 조금 더 당겨서 뭐 하루라도 빨리 좀 보험 적용이 가능한 걸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피부과 의사들은 또 교육 상담료에 대한 보험화 뭐 이런 주장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토피 치료제는 단순히 피부 질환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신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 피부과 질환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질환도 함께 합재간 진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의료진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이제 요구하기로는 교육 상담료, 그러니까 의료진도 시간을 내서 환자들을 상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가 보전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 지난 7월에 정춘숙 의원 주도로 열린 그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준규 보건급여 과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도 교육 상담에 대한 요구는 어느 정도 듣고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복지부 측도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또 수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매년 개편하는 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개편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환자 치료에 있어서 이 상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 측에서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제가 그 정춘숙 의원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사실 이제 소비자를 대표한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급여화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의견들도 같이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교육 상담료 같은 경우에 사실 교육 상담료를 주장하는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보험 체계에서 교육 상담료가 이렇게 전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검토나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질병 코드화하고 급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은 좀 더 속도를 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아토피 피부에 하면은 이렇게 환경성 질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증의 성인들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는 사회가 별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못했는데 명확한 치료법도 확립되지가 않고 그리고 한번 그 질병에 걸리면은 완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네, 쉽지 않죠. 예, 평생에 걸쳐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되기 때문에요. 그 개인 환자가 겪는 고통이 굉장히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원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이 이슈들을 다룰 때마다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또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듀피젠트 아주 그 새로운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에서 사용 가능한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듀피젠트가 개발이 된 상황에서 환자들이 보다 더 빨리 접근성을 높여서 이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휴가 잘 다녀오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